아침 햇살이 파도 책방 유리문을 스치며 들어올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책장 사이를 걸으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틈 아래로 밀려 들어온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를 집어들자마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습한 바람 냄새였을까요? 봉투를 뜯어보니 법인보험 안내서였어요. 피보험자란에는 제 이름이, 수익자란에는 오수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이상하네. 저는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급히 통장을 확인해 보니 3개월째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매달 10만 원씩이나 말이에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우가 수혁과 함께 책방에 들렀을 때 저는 그 보험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오수혁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아, 이거요? 회사 대출 담보용 키맨 보험입니다. 어머님도 우리 회사 고문이시잖아요.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서요. 그런데 제가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요. 어머님께서 깜빡하셨나 봐요. 지난달에 분명히 설명드렸는데. 오수혁의 말투는 확신에 찼습니다. 마치 제가 건망증이 심한 노인인 양 말하는 거예요. 정우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수혁의 말에 동조했죠. 저는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의식 중에 선반 위에 있던 필름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어요. 오래된 습관이었죠. 불안할 때마다 카메라를 만지는 버릇 말입니다. 카메라 뒷면에는 작은 날짜 스탬프가 붙어 있었어요. 아직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셔터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필름이 감겼죠. 어머님, 요즘 사진 많이 찍으세요? 수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가끔 파도나 갈매기를 찍어요. 디지털보다는 필름이 정감이 가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수혁의 눈빛이 잠깐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우는 여전히 순진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혁이 형 말이 맞을 거예요. 형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정우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뭔가 걸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그 봉투처럼 뭔가 비릿하고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정우와 수혁이 다시 책방을 찾았습니다. 정우는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어요. 엄마, 수혁이 형이 좋은 곳 추천해 주셨어요. 어디를요? 유리 스카이워크요.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는데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수혁이 옆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마음도 푸시고 사진도 찍으실 겸 다녀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높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우가 그렇게 권한다면 마다할 이유도 없었죠. 그럼 언제 갈까요? 내일 어때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 수혁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날씨 앱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맑은 표시가 떠 있었지만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오후 강풍주의라고 적혀 있더군요. 바람이 좀 불 것 같은데요? 제가 물으니 수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오전에 가면 되니까요. 밖으로 나가니 수역에 검은색 밴이 서 있었어요. 뒷좌석을 보니 서핑보드와 드론 케이스가 놓여 있더군요. 취미가 많으시네요. 네, 바다 관련해서는 뭐든 좋아해요. 정우가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은 정말 바다를 사랑해요. 사업도 바다와 관련된 거고 취미도 다 바다더라고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등대가 보였습니다. 하얀 등대 주변으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죠. 어머님, 내일 카메라 꼭 가져오세요.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혁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차가 출발하자 수혁이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날씨의 화면에는 여전히 강풍 경보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정우는 핸들을 잡고 흥얼거리며 운전했어요. 정말 순진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모습이었죠. 저는 가방 속 필름 카메라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은 정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카이워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무의식 중에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셔터를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필름이 감겼어요. 날짜 스탬프가 찍혔을 거예요. 어머님, 여기서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정우가 제 카메라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난간에 기대어 포즈를 취했어요. 그런데 난간에 노란 페인트가 손에 묻더군요. 오래된 페인트라 그런지 쉽게 벗겨졌습니다. 페인트가 묻었네요. 수혁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닦으면 되니까요. 수혁도 모르게 재킷 소매로 난간을 짚었나 봐요. 소매에 노란 페인트가 살짝 묻어 있었거든요. 그때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분산하여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입구 쪽으로 이동하더군요. 저는 유리 바닥을 내려다보며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까지 보였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어머님, 저쪽 끝으로 가보실까요? 뷰가 더 좋아요. 수혁이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혁을 따라 스카이워크 끝쪽으로 걸어갔어요. 점점 사람이 줄어들더군요. 강풍주의보 때문에 대부분 입구 근처에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점점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날리고 옷자락이 펄럭였어요. 바람이 정말 세네요.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혁은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더니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뭘 보세요? 아, 날씨 정보 좀 보고 있었어요. 수혁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언제 다 나갈지, 우리가 언제 혼자 남을지 계산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사진을 찍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스코울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휘청거렸죠. 어머, 저는 난간을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이 모두 입구 쪽으로 몰려갔어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말이에요. 순식간에 스카이워크 끝쪽에는 저와 수혁 그리고 멀리 정우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잘 들리지 않았죠. 그때 수혁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네. 어머님도 회사 사람입니다. 지금은 넘어가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넘어가라니, 뭘 넘어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혁이 제 어깨를 밀었어요. 강하게 뒤쪽으로. 어머, 저는 균형을 잃고 난간 밖으로 넘어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반쯤 기운 채로 매달렸다고 해야겠네요. 다행히 목에 걸고 있던 카메라 스트랩이 난간에 걸렸습니다. 그 얇은 끈 하나가 제 목숨을 구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죠. 카메라 스트랩이 목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수혁 씨, 도와주세요. 하지만 수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론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정우가 달려왔어요. 엄마, 정우야, 어서.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카메라 스트랩이 끊어질 것 같았고 손가락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바다로 떨어뜨리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해상 조난 신고 접수, 스카이워크에서 추락 위험, 해양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김혜진이라는 젊은 해양경찰관이 로프를 들고 뛰어왔어요. 신입인 것 같았지만 행동은 매우 침착했습니다. 다치신 분 계신가요? 여기요. 어머니가. 정우가 소리쳤어요. 김혜진은 즉시 로프를 고정하고 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구조 동작이었어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김혜진과 정우가 함께 저를 끌어올렸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제서야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김혜진이 물었어요. 저는 수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밀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수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미끄러지신 거예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체온증과 충격 때문에 제대로 말하기도 힘들었죠. 정우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엄마, 설마. 수혁이 형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정우야, 엄마 말을 믿어.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김혜진이 저를 구급차로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진술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갈비뼈의 통증을 느꼈어요. 아마 금이 간 것 같았죠.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정우가 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수혁은 끝까지 완벽한 연기를 펼쳤어요. 마치 정말로 저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혁이 저를 밀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계속 부인했어요.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서 미끄러지셨는데 제가 잡으려다 못 잡은 겁니다. 김혜진이 수사를 맡았어요. 신입이라고 했지만 매우 꼼꼼했습니다. 혹시 목격자는 없었나요? 드론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촬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론이요? 며칠 후 김혜진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유튜버 커플이 그날 드론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폭풍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스카이워크도 촬영됐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흔들리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강풍 때문에 화면이 불안정했지만 중요한 순간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혜진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흐릿하지만 수혁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서 미는 동작이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라면 그 다음 날 등대의 CCTV 영상도 확보됐습니다. 스카이워크 입구 쪽 영상이었는데 사람들이 언제 들어가고 나왔는지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수혁 씨가 관람객들의 동선을 유심히 관찰했던 것 같네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수혁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포렌식 결과 검색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스카이워크 혼잡 시간, CCTV 사각지대, 김앤보험 보험금 지급 기간. 김혜진이 증거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날 입으셨던 수혁 씨 재킷이에요. 소매 부분을 보세요. 노란 페인트가 묻어 있었어요. 현미경 분석 결과 스카이워크 난간의 페인트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난간을 짚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 카메라에서 나왔습니다. 필름을 현상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이 타임스탬프 보세요. 사진마다 정확한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수혁이 저를 민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수혁이 제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표정까지 또렷하게 말이에요. 김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수혁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술을 바꿨어요.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정말로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고의적인 살인 시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판이 열렸을 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증언했어요. 피고인이 저를 고의로 밀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드론 영상, CCTV 기록, 휴대폰 포렌식 결과, 페인트 분석, 그리고 필름 사진의 타임스탬프까지. 수혁의 변호사는 끝까지 실수였다고 주장했어요.
제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정우에게서 나왔습니다. 저는 보험 서류에 엄마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수혁이 형이 시킨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정말 회사 업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제서야 정우는 수혁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던 거예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수혁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또한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는 별도 수사에 회부한다. 수혁은 끝까지 무표정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정말로 다 끝난 걸까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바람은 잔잔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스카이워크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난간이 훨씬 높아졌고 안전 표지판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에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모습도 그대로였고요. 저는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어요. 필름 카메라는 증거품으로 제출된 후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엄마,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정우야,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우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더 성숙해졌달까요? 그 일 이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새 사업 어때? 정우는 혼자서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어요. 해양 정화 사업이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진짜 바다를 위한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올바른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때 바다 안개가 걷히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쌍무지개였어요. 2개의 무지개가 바다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정우도 감탄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다시 책방에서 낭독회 하신다면서요? 응. 다음 주부터 시작해. 수역 사건 이후 중단했던 바닷마을 낭독회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계속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책 읽으실 거예요? 바다에 관한 이야기들. 희망적인 내용으로만 골라볼까 해. 정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들으러 갈게요. 우리는 한동안 무지개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은 바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것들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파도 책방에 도착하니 몇 분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언제 낭독회 하세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합니다. 어떤 책인가요?
바다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만 준비했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박수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책방을 정리하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바람은 다시 분다. 하지만 오늘은 돛을 펴기로 했다. 창밖으로 등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내일 낭독회에서 읽을 책을 골라들었습니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 바다가 주는 치유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죠.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는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책방이 있고, 바다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에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이야기, 진실이 밝혀진 이야기, 다시 일어선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파도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섭던 그 소리가 이제는 자장가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했다. 바다 위에 쌍무지개가 떴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 같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